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가을 태풍 3개가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컸는데요. 이 바람에 채소 가격이 급등해 장바구니 물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이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한참을 망설입니다. 가격을 확인하더니 이내 발길을 돌립니다. 2, 3천 원 하던 게 4천 몇백 원이 나니 너무 가격이 올랐니 겁나서 살 엄두도 못 냅니다.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무 소매 가격은 개당 2,750원 선으로 태풍 링링이 오기 전인 2달 전보다 2배 올랐고 깐촉파도 킬로그램당 16,500원으로 갑절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잦은 비에 연이은 태풍으로 상품이 줄어든 데다 재파종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보면서 채소값이 급등한 겁니다. 특히 월동 채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주 지역의 무와 양배추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 것으로 보여 채소 가격 강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이 겨울철 김장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작년보다 40%는 지금 내렸는데 지금 주재료인 배추, 무 가격이 상품성도 떨어지는 반면에 지금 물량도 없어가지고 가격이 대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가을 태풍이 농작물 피해에 소비자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가을 태풍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보라카이의 이유 있는 변화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온 보라카이가 당장 직면한 문제는 쓰레기와 하수 문제였습니다. 우리 제주도 다르지 않은데요. 보라카이의 하수 정책 변화를 박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숙박시설. 수질 검사원이 이 시설에서 나가는 하수의 수질을 확인합니다. 3단계 정화 작업을 거친 뒤 방류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류 전에 다시 수질을 검사하는 겁니다. Para maging malinis ang lalabas na tubig sa effluent and safe. 섬을 폐쇄했던 보라카이가 재개장한 이후 쓰레기 관리와 함께 가장 신경 쓰는 건 하수 처리입니다. 주 하수관과 연결할 수 없는 위치에 들어선 건축물은 자체 하수 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보라카이시에서 파견한 관리업체 직원이 매일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정화된 방류수가 수질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희 업체로서는 많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보다 깨끗한 보라카이가 이루어진다면 이 정책에 저희는 적극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바다로 방류하다 적발된 한 숙박업체는 환경 훼손을 이유로 모두 철거됐습니다. 더 이상의 환경 오염은 보라카이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Now it's beautiful. And the benefit is we will have a sustainable tourism on the island with making sure that the environmental aspect of the sustainability is properly implemented. 강력한 정책 전환에 힘입어 보라카이 숙박시설에서 방류되는 하수의 대장균 검출량은 기준치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용력을 넘어선 관광산업에 강력한 제동을 건 보라카이. 양적 성장에 치중해온 제주 역시 쓰레기며 하수며 곳곳에서 수용력의 문제가 감지되는 상황. 자칫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보라카이의 사례가 제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2019 세계 제주인 대회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주최한 대회에는 전 세계 20개국 580여 명의 재외도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성공담을 발표하고 고향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제주 출신 재외동포 37명과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 전남 어촌마을로 떠난 해녀 32명도 참석합니다.
제58회 탐나문화제가 오늘 제주시 탐나문화광장에서 폐막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오늘은 읍면동 제주문화 가장 퍼포먼스 경연과 밴드 페스티벌, 청소년 예능 페스티벌과 종합 시상식 등이 열렸습니다. 탐나문화제는 1962년 제주예술제로 시작된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올해는 탐나인의 삶, 제주 문화 중흥을 주제로 닷새 동안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과수원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와 농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출입구 부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사이 불씨가 낙엽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한 5차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사건 직후 고유정의 오른손 상처를 치료한 정형외과 의사와 고유정의 신체 상처에 대해 감정서를 작성한 법의학 교수가 출석해 고유정의 상처가 전 남편에게 저항하다 생긴 상처가 맞는지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공판에서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2차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정부의 1차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자 전기차 중심에서 충전 서비스 성능 개선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해 제출했었습니다. 2차 후보에는 울산의 수소차와 대전의 바이오메디컬 등 8곳이 올랐고 다음 달 초 특구로 최종 선정되면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 재래돼지의 고기 맛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제주대와 스웨덴 국립농업과학대학 등이 참여한 연구에서 제주 재래돼지에서 근육 내 지방 함량과 적색육이 일반 돼지보다 3배 이상 높게 만드는 육질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유전자로 육질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가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맡을 지하수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